여러분 안녕하세요. 9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간고사 시험들 다들 잘 치렀죠?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10월 10일은 북한 4대 명절의 하나인 당창건 기념일이죠. 75돌입니다. 열병식을 한밤중, 즉 새벽 0시에 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북한은 열병식 마지막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해가지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북한이 노동당 창건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 이딴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끌어내가지고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년 1월 당대회 개최 전까지 최대한 성과 내기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통상 당의 큰 행사가 있기 전에 생산 독려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를 전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죠. 100일 전투, 70일 전투 등 전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생산 독려 운동을 전개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북한 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정치, 외교까지 공부했었죠. 오늘은 북한 군의 성격, 군사 전략, 군사력 등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북한 군은 당의 군대다, 혁명의 군대다, 수령의 군대다 하는 것이죠. 즉 체제 수호의 보류이다. 통치자의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도 군의 사명이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와 조국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것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군대의 성격을 가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고, 또 체제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주권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이념 하에서는 군의 위상은 크게 강화됩니다. 선군정치란 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놓고 인민군대의 힘에 의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라고 그네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우선 힘을 넣는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당면한 대내외적인 위협을 군대의 힘을 통해 대처를 하고 극심한 경제난도 군대가 중심이 되어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군으로서의 기본 역할입니다. 즉 영토를 보존하고 주민과 주권을 보호하는 안보소의 역할을 물론 북한군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북한은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부를 보호하는 것이 군의 매우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즉 북한은 국가와 체제, 최고 지도자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의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자 김정일이 등장을 했고,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적 역할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됩니다. 상대적으로 당의 기능은 위축되었죠. 최근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군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경제사회적인 역할입니다. 6.25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군이 전면 투입되었죠. 대규모 토목사업 및 국가 재건 사업의 중심에는 동원된 군 조직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군을 동원하여 각종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은 시기에도 군은 평양 10만 호 주택 건설, 관광지구 건설, 발전소 건설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태풍 피해 복구도 군이 주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군의 이상으로 인해 북한 사회의 주류 계층인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는 필수적인 경력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북한에서 군이 갖는 사회적인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한편 부작용도 있겠죠. 경제의 군사화 현상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및 민수경제 위축이 그것입니다. 군부대는 사금 채취, 외화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해 경제 단위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내각의 경제위원회에서 군 경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제2경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군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을 국방을 중심으로 한 특권적 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고 주민 생활이 궁핍해진 것입니다.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 노선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정치라 해서 군대 위주의 통치를 했었고요. 김정은은 당의 기능을 부활하여 군의 이상을 축소시켰습니다.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군사정책은 소위 4대 군사노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기에요. 1960년대 초 등장한 4대 군사노선은 중소분쟁 시기 안보위기에 대응한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선입니다. 인민의 참여와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북한 헌법에도 4대 군사 노선을, 즉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유적 군사 노선을 관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군사 노선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0년대 초에 쿠바 사태를 보고 또 중소 간에 이념 분쟁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난 상황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 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김정은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증강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당의 기능을 부활하여 그동안 강화된 군의 위상을 축소시켰습니다. 4대 군사노선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하기도 하였죠. 4대 전략적 노선이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핵미사일 고도화입니다. 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루었고 재래식 전력 증강도 선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핵을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미국 대선 이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군총정치국, 군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이 있습니다. 먼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당의 최고 군사기구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이상을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군사 분야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의 최고 군사기구로서 국방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개편한 기관입니다.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입니다.
국무위원회는 국방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일체 무력을 통솔하는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다 라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유일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군 최고의 직책이죠. 최고사령관은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유사시에는 전당, 전군, 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의 최고 집행기구인 건입니다. 북한 군사지휘체계 내부 기구의 조직과 역할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군의 최고 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해서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총참모부, 그리고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과 정치 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입니다. 북한은 당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군도 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북한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군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는 것이죠. 총정치국은 군의 당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장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 내부의 당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그림과 같이 예하 부대들이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산하 부대들을 지휘 통솔하고 있습니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고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질적인 군정권은 총정치국이 실시하고 인민무력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군정권은 제한된 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는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최고 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그 이상이 높겠죠.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보위사령부였다가 현재는 보위국이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민보안성은 우리의 경찰과 같은 기능을 하죠.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말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에 2019년 현재 김정은은 북한의 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 정군의 최고 직책을 담당하면서 무력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